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로 서울보도국 선임기자 이재원입니다. 오늘 뉴스 속풀이에서는 자치구마다 만명 통치약처럼 우후죽순 늘어가고 있는 벽화 조성의 문제점과 주민 목소리를 외면한 채 주민센터 이전 계획을 수립해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인 동대문구에 대해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6월 둘째 주 뉴스 속풀이 시원하게 시작합니다. 자치구마다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곳곳에 벽화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는 물론 쓰레기 무단 투기 및 범죄 예방, 관광 인프라 구축 등 쓰임새도 여러 가지인데요. 하지만 정작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흉물이 돼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간의 갈등마저 유발하고 있어 벽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재우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6월 5일에 쓴 기사였죠? 이 벽화 얘기인데 네. 요즘 자치구에서 가장 애용하는 이 아이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용도가 굉장히 다양해요. 여러 가지로 이제 자치구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몇 개 자치구를 좀 예를 들어보자면요. 뭐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뭐 쓰레기 무단 투기가 굉장히 많은 지역에 벽화를 그려가지고 그 쓰레기 무단 투기를 뭐 예방해 보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목길, 이제 좁은 골목길이나 어두운 골목길에 또 벽화를 그려가지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범죄를 또 막아보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둘리 벽화를 굉장히 크게 그리고 있는데요. 그 도봉구가 이제 둘리 박물관을 이제 다음 달이면 개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뭐 벽화를 그리는 등 이 밖에도 뭐 어떤 뭐 지역의 환경 개선 또 뭐 마을 만들기 사업 뭐 이런 것들에 아주 다양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벽화가 어떤 지역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처럼 지금 쓰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거의 지금 벽화가요. 말만 들으면 어벤져스입니다. 어벤져스. 거의 그 마을을 지금 우리 마을을 지키고 있어요. 네. 이렇게 자치구에서 선호하는 이유가 뭔가요? 벽화가 일단은 그 그리는 데 드는 돈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부분 벽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들지 않고요. 인건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뭐 페인트 값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간식값 정도 뭐 그 정도만 드리면 이제 벽화를 그릴 수 있다. 적은 비용으로? 예, 적은 비용으로 그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시겠지만 벽화를 그려놓으면 일단 눈으로 보여지는 게 딱 이제 티가 나잖아요. 잘 그렸다, 뭐, 좋아졌네. 이런 느낌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과를 보여주기. 그러니까 뭐 사진 찍어서 딱 남기기도 좋고, 어떤 성과를 딱 주민들에게 보여주기가 좋은 거죠. 벽화가 뭐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사진 찍기 진짜 좋죠. 네. 딱 나오면 그림도 싹 나오고.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은 자치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있고요. 또 참여하는 분들도 뭐 이렇게 막 긴 시간 참여하지 않아도 또 자원봉사 점수나 이런 것들 또 부여받을 수 있고 또 이제 벽화 그리면은 거기다 또 이름 같은 것도 적어요. 또 이제 막 누가 그렸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또 뭔가 내가 남겼다 지역 사회에다가 그런 또 보람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보면은 자치구와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게 문제는 잠깐 보기엔 굉장히 좋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네. 종로구의 이화동 벽화가 사실 그런 사례인데 이 이화동 벽화가 굉장히 사실은 유명한 곳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지금도 유명하죠.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요. 네. 그 이화동 같은 경우는 그 정부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아예 이제 좀 관광 명소화를 시켜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 만든 벽화를 그려놓은 사례인데요.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중국인 관광객들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릴 정도로 지금도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가 주택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계신다는 건데 자꾸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막 보고 시끄럽게 떠들고 하다 보니까 정작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은 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건 알겠는데 사는 분들은 싫은 거예요. 불편하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아주 지금 그 의도와는 다르게 사는 분들한테는 안 좋은 일이 돼버린 거죠. 벽화를 그려놓은 게. 예.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주민 간에 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분도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반대하시는 분은 굉장히 또 극도로 반대하시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좋아요.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분들은 아유 잘 그려놨다 좋다 하시는데 그냥 집안에 계신 분들은 싫은 거죠. 시끄럽고 나가서 막 골목도 좁거든요. 걸어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싫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주민들 간의 갈등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예 벽화가 흉물로 변한 곳도 있다면서요? 서대문의 개미마을이죠? 네. 뭐 지금 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그 개미마을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정말 유명한 달동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달동네 환경 개선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벽화를 그려놨는데 뭐 굉장히 예쁘게 잘 조성을 해놔가지고 그 영화 7번 방의 선물이라고 있잖아요. 아, 예. 그 영화에서도 나왔어요. 예, 거기에 촬영지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참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사람들이 찾아오기는 한데요. 찾아오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려놓은 이후에 한 번도 관리를 뭐 이렇게 덧칠도 한 번 안 하고 뭐 한 번 관리를 안 하고 방치를 해놔가지고 지금은 막 벗겨지고 갈라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벽화인지 뭘 그려놓은 건지 알아볼 수도 없더라고요. 심지어 그러니까 그냥 벽화가 이제 또 다른 흉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 동네는. 그러니까 주민들은 아니 이렇게 관리 안 해줄 바에는 뭐 하려고 그렸냐. 차라리 그냥 그리질 말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구청에서 뭐라 그러나요? 구청은 이제 이게 뭐 그린 지도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이제 거의 뭐 1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요. 그 당시 뭐 아시잖아요. 이제 그 담당자가 만한 그때는 뭐 바뀌고 뭐 나도 뭐 이제 나도 몰랐다. 네, 어떻게 그렸는지도 모르겠고 뭐, 네, 뭐 그런 식의 이제 답변이죠. 네. 이게 조금 좀 다른 그 케이스긴 한데 노원구의 중계본동 백사마을은 이게 서울시랑 자치구가 아예 그곳을 어떤 관광 인프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주민들 반대를 결국에 못했다면서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도 이제 벽화를 그려가지고 관광 명소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요. 지금 가보면 그 밑에 이렇게 거기도 달동네잖아요. 그렇지. 밑에도 또 쭉 올라오다 보면은 위에 동네는 벽화가 안 그려져 있어요. 알고 여쭤보니까 그 지금 뭐 달동네 아시잖아요. 이렇게 뭐 잘 사시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모양은 아니고 뭐 어렵게 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도심에서 사실 못 사시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쫓겨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 세입자들이에요. 네. 거기 오시는 분. 그런데 누가 자꾸 와서 내 집 앞에 와서 뭐를 사진을 찍어가고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그게 싫다는 거죠. 마치 내가 무슨 동물원에 있는 뭐 원숭이 같이 그렇게 되는 게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내 모습 보여주기 싫다. 왜 벽화 그려가지고 사람을 몰리게 만드냐. 그런 말씀. 그리고 저희가 가서 촬영만 해도요. 싫어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뭐 볼 게 있다고 찍느냐. 원성의 목소리도 내시고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이게 그 굉장히 뭐랄까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용도도 다양하지만 근데 이렇게 문제점도 굉장히 다양해요. 이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그 자치구가 이거를 좀 관리를 잘 해주고 이 그 딱 용도나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맞게 이거를 딱 그려주면 좋은데 지금 뭐 자치구 같은 경우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 그 목적에 따라서 그 그리는 부서가 다 달라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자치구에 있는 벽화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는 없는 거예요. 그냥 다 각각의 부서들이 그려만 놓고 관리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거기다가 이제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선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벽화는 지금도 계속 우리 지역 안에 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리고 저기도 그리고 막 그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막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다 보니까 이 자치구에서도 이제 우리 지역에 벽화가 몇 개가 있지? 그걸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조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청 내에 이런 실무부서가 한 수십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다고 하나씩만 그래도 이게 수십 곳의 벽화가 그렇죠. 그냥 조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누가 그린 건지 잘 모르고 몰라요. 네. 그러다 보면 책임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이 벽화 말이죠. 망병통치약이라고 막 쓰지 말고 좀 계획하에 그 조성을 해야 아무래도 좀 쓰임새 있게 좀 의도 있게 뜻 있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대문구 답심리일동 주민센터가 본 건물 철거를 6개월이나 남긴 상태에서 이전 필요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 2층에 위치한 구립 어린이집을 주민과 협의 없이 폐쇄키로 하고 철거 계획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구는 이미 임대 계약을 해놓은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주민센터만 먼저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동대문구는 임대료로 4,200여만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됐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어서 김진중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 김진중 기자의 단독 기사였었죠. 우선 답심리 일동 주민센터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갑자기 이전하게 되는 이유가? 그 일동 주민센터 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우선 그 지역의 답심리 16구역 재개발 문제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2,600세대가 들어서는 답심리 16구역 재개발 입주는 모두 끝난 상태고요. 이 재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앞에 기반시설 부분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 재정비 촉진구역 내에 도로 확장 공사를 한다는 계획이 잡혔었는데요. 이 도로 확장 공사하는 부분이 답심리 일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도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CG 화면을 보시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지금 도로를 막고 있네요, 건물이. 그렇죠. 예.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저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도로, 인도로 이제, 변경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 답심리 일동 주민센터가 걸림돌이 된 거죠. 이게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이 거의 157제곱미터 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을 아예 철거해야 되는 수준인 거군요. 그렇죠. 이 건물을 뒤로 밀어서 그 여유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도로가 확장될 수 있는 공간을. 그런데 이게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주민센터를 이제 없애고 이후에 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한 뒤에 다시 그 뒤로 미뤄진 부분에 있어서 새로 이제 건물을 세우는 쪽으로 계획을 세웠었던 건데. 그 얘기부터 좀 해보죠, 그러면. 지금 이게 총 5층짜리 건물이죠? 예. 1, 2층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1, 2층에는 구립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고요. 3층에는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주민센터. 4층과 5층은 그 문화강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치회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번에 이전하는 거는 3층만 이전하죠, 주민센터. 그렇습니다. 이거 뭔가요? 이게 애당초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요. 우선 이 도로 확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철거가 필요했던 거고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헌데 애당초 구청이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주민센터 부분만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이 철거한 기간 동안 이전해 갈 곳 임시청사를 주민센터가 이전해 갈 곳만 마련을 했던 거죠.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추가 공간을 확보할 경우에 3억 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든다. 때문에 이 공간을 이동하는 것 말고 어린이집을 폐쇄하는 쪽으로, 폐쇄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요. 당시에 60여 명의 원아들이 다니고 있었는데 이 60여 명의 원아를 인근의 어린이집으로 분산 배치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초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 이전에 대한 계획은 없었던 거죠. 아예 그거는 뭐 생각을 안 하고 주민센터 이전 부분만 이제 계획을 잡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그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 보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지금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유치원 다니는 딸이 있는데 이게 구립 어린이집이 말이죠. 예. 보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잘 나가는 구립 어린이집은 거의 대기자가 150명, 2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대기자, 물론 당사자 학부모님들도 반발이 심했겠지만 대기자 학부모님도 굉장히 반발이 심했을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 반발이 굉장히 심했죠.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불거진 게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주민센터는 이전에 갈 임시청사 임대계약을 맺은 상태였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계획을 안 세우다 보니 나중에 학부모님들을 모아놓고선 협의 한 번 없이 이제 이 어린이집을 폐쇄한다, 철거할 거다라는 계획만 이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거죠, 구청에서. 그러다 보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구립 어린이집 대기해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래서 이제 반발이 심해졌고 대책을 마련을 해라. 현재 어린이집 이외에 다른 공간을 마련을 해서 다닐 수 있게끔 해줘라. 그런 대책이 없으면은 나갈 수 없다라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들고 일어선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 동대문구청은 분산 배치 계획을 철회를 하고 인근에 이제 터에 어린이집을 새로 짓는 쪽으로 계획을 이제 수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맨 처음에는 구립 어린이집을 그냥 폐쇄할 예정이었었고 그냥 주민센터만 이전할 생각이었는데 이게 주민들 반대에 여의치 않자 일단은 어린이집을 우선 만들어야 되니 임시 거처로 만들어야 될 곳을 만들어야 되니 어린이집은 그대로 놔두고 그냥 주민센터만 먼저 보낸다.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 그렇죠. 이미 임대료를
줬고 또 임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에 주민센터를 유전한다 그러면 지금 철거가 얼마나 남았죠? 철거는 이제 어린이집이 완공된 시점에 이제 철거가 되는 건데 어린이집이 6월에 공사가 들어가서 올해 말 완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5년 말 철거할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2015년 말이나 2016년 초. 한꺼번에 이전하지 못하고 지금 그 어린이집은 남긴 상태에서 주민센터만 먼저 이전한다. 그럼 이거 분명히 예산 낭비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예산 낭비입니까? 지금 현재 주민센터는 20일하고 21일에 이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3층만 이전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1, 2층 어린이집은 그대로 유지되고 4층 역시 문화강좌 역시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 임대 계약을 맺을 때 보증금이 3억이고요. 다달이 나가는 월세가 700만 원입니다. 근데 그 6개월 정도 미리 이사를 갔다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이제 그렇죠. 6개월 정도 미리 간 거니까 4,200만 원의 예산이 낭비가 되는 셈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중으로 문화강좌 프로그램 주민센터가 두 곳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현 그렇죠. 청사에서는 그 문화강좌 프로그램이 그대로 운영이 되니까요. 그렇게 보면 다달이 운영비, 뭐 수도세나 전기세로 나가는 금액이 운영비가 15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요. 야, 그럼 다 합치면 5천만 원이네요. 그죠. 그 정도의 5천여만 원의 예산이 공무원은 뭐라고 낭비된 그래요? 셈이죠. 참 그랬던 것이 이제 취재를 하면서 담당 과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 예산이 네? 절감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예. 지난해 그 임시청사를 마련하지 못했다면, 임시청사 임대계약을 미리 맺지 않았다면, 평균적으로 45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더 내야 됐을 상황이다. 그리고 새로 이사를 가게 되는 건물이 2층 건물인데요. 2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 목 좋은 위치를 잡기도 힘들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대체 분명히 예산 낭비가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주민분들은 그러니까 취재 당시에 조금 의아했던 것이 이 청사 이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주민분들도 꽤 계셨어요. 그래서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주민센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이전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주민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고, 지역사정에 밝은 주민들께서는 안 써도 되는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니냐, 국민의 세금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거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좀 높이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지금 김진중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그 주민들은 지금 예산 낭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은 이거 예산 절감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참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이러다가 또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민들의 세금입니다. 또 혈세고요, 혈세. 분명히 책임 소재, 분명히 밝힐 건 밝히고요. 그리고 책임 질 사람은 분명히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게.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지역신문의 헤드라인을 살펴보는 지역 속풀이 시간입니다. 노원구의 노원신문은 이면 하단에 상계동에 위치한 노원 청소년 수련관 앞 바닥분수대에 철책이 세워진 이유에 대해 실었습니다. 수련관에는 청소년 시설과 수영장 등이 있기 때문에 이곳 바닥분수대는 인근 주민들이 자주 오가는 곳입니다. 게다가 당연천으로 이어지는 공원도 연결되어 있어 주말에는 인근 주민들에게 인기입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물줄기로 아이들의 오아시스고 재주를 뽐낼 곳이 부족한 비보이들에게는 그들의 꿈을 펼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곳에 지난 3월부터 철책이 세워졌습니다. 관리 주체인 노원 자원회수시설이 분수대가 가동되면 노면이 미끄러워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아예 철책으로 출입을 막은 것입니다. 왜? 제 눈에는 안전이라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한 채 어른들의 잣대로 아이들의 공간을 빼앗은 것으로 보이는 걸까요? 도봉구의 동북일보는 이면 좌상단에 도봉구가 오는 7월 둘리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둘리를 주제로 한 벽화 조성에 대해 실었습니다. 구는 우이천 일대 380m에 둘리의 탄생 배경을 스토리화해 조성할 계획입니다. 단일 캐릭터로는 서울시에서 최장길이라고 하는데요. 원작자인 김수정 씨가 초안을 작성하고 벽화 전문가와 덕성여대 학생들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집니다. 도봉구가 벽화까지 동원하면서 공을 들이고 있는 둘리박물관은 총
15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연간 12억 원의 관리 예산이 따로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연간 20만 명이 둘리박물관을 찾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아무리 구의 뜻대로 랜드마크가 된다 해도 무리가 아닐까요? 도봉구 총 인구는 39만 명입니다. 강북구의 북부신문은 이면 하단에 강북구가 8월 14일까지 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을 집중 단속한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구는 관내 건축물 부설 주차장 2,900개소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내용은 부설 주차장의 무단 용도 변경과 기능 미우지 등입니다. 부설 주차장은 건축물을 허가받기 위해 주차장법에 따라 지어지지만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식당이나 주거용 또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곳은 물건을 적지 않은 창고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하지만 골목에는 어차피 내 땅이라며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다 적발이 돼도 운이 나쁠 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 자치구에서는 주차장이 모자라 공터나 자투리 땅을 일정 요금을 받고 공공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내 땅이라는 생각보다는 이웃을 생각하는 따스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동대문구의 동대문신문은 이면 하단에 동대문구가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버스 정류장 승차대에 구정 알림판을 설치했다고 전했습니다. 구는 시범적으로 장안동 주민센터 등 5곳에 설치했는데요. 보통 승차대에는 버스 노선표 옆 빈 공간에 불법 광고물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하지만 이 공간에 구정 소식을 알리는 정보란이 생겨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버스 정류소 승차대는 민간 기업이 투자해 만든 다음 광고를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으면서 승차대 설치가 부진한 것도 사실인데요. 구가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승차대를 늘리는 방법도 고민해 볼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강서구의 강서 양천신문은 일면 톱으로 초동 대응 실패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로 지역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강서구 발산역의 한 식당 주인은 각종 행사나 모임은 물론 주말 가족 나들이도 연이어 취소되면서 식당을 찾는 발길이 확 줄었다며 하소연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힘든 1년을 보냈는데 이제는 메르스라며 고통을 호소했는데요. 실제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의 매출 하락세도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 각 자치구들은 대부분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무기한 연기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확산은 없을 것이라며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던 정부에게 이번에도 속은 건가라는 실망감은 국민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국민의 안전보다는 혼란이 문제라며 메르스 정보 공개를 꺼려 확산세에 기름을 부었던 정부나 주민의 목소리를 저버리고 주민센터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만 낭비한 자치구. 이 모두 결국 국민을 섬기기보단 위에서 내려다보는 공무원의 고자세에서 비롯됐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행정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6월 둘째 주 뉴스 속풀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속 시원하고 깨알 같은 정보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